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드디어 1900선을 장중에 돌파했습니다. 2년 5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5거래일 만에 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을 떠받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이 좀 이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수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1900선에서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상황을 살펴보면 조선업종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증권업종 역시 강세장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종합적으로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900선에 올라섰는데 좀 지지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시장이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중에 1900선을 넘어서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현재도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크게 봤을 때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와 그리고 중국 경기 연착륙에 따른 지금 투자 심리 회복까지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0월달로 접어들면서 주요 기업들 3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IT 쪽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금융 쪽 그리고 산업재 쪽의 영업이익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과 관련된 어닝 서프라이즈도 이번 3분기 중요한 상승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 특히 그 대규모 수급에 기반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되는 한 코스피 지수 조정을 겪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상황 자체가 상승 쪽으로 베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순매수 규모도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수급 전망은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네, 현재 한국 및 한국 관련 글로벌 펀드로 유입되고 있는 자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저금리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어제 이제 일본이 제로금리를 선언함에 따라서 이런 유동성 팽창 기대감은 보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돈이 갈 곳이 없다는 상황이고요. 이는 결국 채권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자금 시장의 움직임도 이러한 시장의 상황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려됐던 그 중국의 경기 부담이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쪽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동양증권은 연말까지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는 무난하게 돌파하는 그런 강세장을 지속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2000포인트도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내려주셨는데 그만큼 시장 상황이 밝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변수를 몇 가지를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펀드 환매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호가 나오고 있지 않은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 유지할까요? 네,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펀드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특별한 건 아니고 지난 2년 동안 계속되던 흐름입니다. 특히 이제 1900포인트를 돌파함에 따라서 지금 펀드는 사실상 어느 시점에서 환매를 하든지 모두 수익 구간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제 손실을 보고 그 펀드를 청산하는 그런 식의 움직임들이 이제 일단락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과거 패턴을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고점 부근에 임박해서 자금이 급하게 유입되는 반면에 특히 지수의 저점 부근에서 오히려 환매가 강하게 나타났던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펀드 환매가 일단락되고 있는 추세고요. 이에 따라서 신규 자금이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서 있고 특히 최근 그 자문사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적립 그 자문형 랩 상품들 쪽으로 자금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펀드 환매에 따른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펀드 환매에 따른 그런 영향력도 제한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유동성도 풍부하고 변수도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노려볼 만한 업종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IT 업종에 대해서 좀 짧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를테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짧게 접근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LED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재고 부담이라든지 수급 부담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LED 같은 특정 섹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IT 쪽에서 반도체 부분을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보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지수가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거래량 증가가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심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특히 증권지수에 선행하는 개인 매수 대금 증가율 자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기적으로는 연말까지는 좀 증권과 은행 등 금융업종의 상승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IT, 증권, 금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양중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 말 나눌 주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1900선을 돌파를 했고 앞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에 대한 그런 논의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해외 증시 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죠. 네, 미국 시장 쪽에서 이런 상승세를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제 오후에 일본에서 유동성 공급 이후에 또 미국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틀 동안의 짧은 조정 이후에 아주 강한 상승세 우리 시장에도 나타나면서 1900포인트 오전에 잠깐 돌파를 했었는데요. 약간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큰 의미는 없죠. 1900포인트요. 라운드 넘버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좀 쉬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미국 시장의 상승세 보면은 경제 지표도 좋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일본하고 미국의 환율 싸움에 이어서 간접적인 환율 싸움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유동성 공급 경쟁이 투자 심리에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제 오후에 일본의 금리 인하와 또 유동성 공급에 대한 소식이 결국 미국이 대안을 마련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또 유동성 공급의 모습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점이 예상이 되는 것이었고요. 또 구체적인 안이 예상했던 대로 11월 FOMC에서 확실하게 이제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 심리가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일본의 유동성 공급이 정책적으로 경기 부양을 한다는 의미 속에 엔화 방어 의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역시 달러 약세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슷한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 거죠. 결국 유동성 공급은 글로벌 경쟁을 하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산시장의 강세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다우나 나스닥이나 6월 이후의 상승세에서 또 고점을 높이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우리 시장은 신고가를 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종목별로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조정세를 보였었던 한 21선까지 빠져줬었던 주요 종목들 애플이나 캐터필라 같이 시장에 좀 시그널을 강하게 주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안정감을 주는 모습으로 돌아섰고요. 전날까지는 유동성에 힘하고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좀 서로 섞이면서 혼란스럽게 작용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모든 우려감이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결국 오늘 우리 시장을 보더라도 이 유동성의 힘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해서 미국 증시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업종 이야기인데요. 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IT 업종하고 화학 업종 이쪽이 시장 상승률보다 좀 좋게 나오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좀 약간의 조정을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전기 가스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화학과 IT 같은 수출주들이 가장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오늘 그 양상이 바뀌고 있죠. 환율이 뭐 올라가느냐 뭐 이렇게 따져본다면 그게 아니죠. 오늘 환율 1120원까지 깨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틀 동안의 모습을 원달러 환율하고 연계해서 해석한다면 오늘 1120원까지 하향 돌파하는데 왜 업종별 흐름이 달라졌는가 이 점을 살펴봐야죠. 결국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정세를 보이면서 경기 방어 성격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그동안 많이 오른 업종에 대한 조정세가 화학 업종 쪽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환율이 급락하면서 하락에 대한 이유를 한 가지 좀 더 해주었다 이 점으로 볼 필요가 있지 환율의 절대 레벨이 기업 수익의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이 말씀 다시 드려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을 시장에서 좀 과대평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환율 하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IT 업종하고 화학 업종의 강세 결국 업종의 조정도 일단락되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순히 그렇다면 조정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오르는 건지 아니면 IT 업종에 대해서 오를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이 충분히 갖춰졌는지 그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며칠 전부터 계속 이 IT 쪽에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가격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또 LCD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나온 얘기를 살펴보면은 중국의 국경절 관련한 소식인데요. 연휴 초반 3일 동안에 TV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200% 증가했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판매를 위한 프로모션이 또 LED TV를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면서 금액 기준으로 본다면 이 LCD, LED 비중이 한 5, 60% 차지하고 있다. 이 점이 또 강조가 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또 이러한 할인 정책하고 더불어서 정부가 또 이 LED 쪽을 정책적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LED TV가 수요가 이제 많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IT 업종 쪽, 특히 이제 LCD 이쪽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걱정하던 일이 바로 이 점이었다. 이렇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IT 업종이 이제 뜨기 시작한다면은 시장의 지수가 탄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타나듯이 좀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은 과열로 진입이 가능하다. 이 점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IT 업종에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이 바닥 확인이 이제 완성되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지수 상승이 탄력을 많이 얻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처럼 조금씩 올라오던 그런 지수 상승이 이제는 많이 좀 보폭이 좀 커질 수 있다. 이 점을 봐야 되는 거죠. IT 업종이 이제 그동안에 미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업종이었는데 이 반도체 LCD가 미국 시장 수요가 가장 영향력이 컸죠. 하지만 이제는 이 IT 업종마저도 미국보다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을 또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비중이 예전보다 줄어들었지만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 시장이 이제 중국 관련주 말고 또 IT 업종 쪽으로까지 영향력이 커진다. 이 점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요인은 이 중국의 이제 국경절 LCD 수요 증가 소식이 그동안의 업황 부진에 시달리던 이제 IT 업종의 하나의 신호탄이 되는 거. 이 점 말고 한 가지가 또 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제조업 관련한 경제 지표들을 볼 때 재고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국경절을 전후로 해서 이러한 소비 향상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제조업 지표마저도 개선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 IT 업종에도 호재가 되고 단순히 TV 판매 증가 소식으로 한정되는 뉴스가 아니라 향후에 나올 수 있는 경제 지표까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좀 대형 호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지금 IT 업종이 대형 호재를 얻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투자할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 종합주가지수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인데 투자를 해도 될까요? 1900포인트 당연히 부담이 되죠. 누구나 이 지수를 보면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IT 업종의 한번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오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관련주들 올해의 한 상승률을 살펴보면은요. 연간 상승률을 따져봤을 때 화학 업종이 35% 오르고요. 운수 장비가 54%나 오르고 또 운수 창고 업종도 47%가 올랐습니다. 그럼 IT 업종은 어땠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2% 오히려 내렸습니다. 작년 말 대비요. 또 개별 주가로 놓고 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거의 작년 말 종가 수준이고요. 우리가 많이 올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삼성 SDI나 삼성 전기 같은 경우도 그동안의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 다 작년 말 종가 수준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히 이제 절대 주가만으로 놓고 비교할 수는 없죠. 이익 모멘텀이나 실적이 좀 중요할 테니까요. 또 그동안의 업황 부진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하지만 이제 이런 주가 부진이 이런 점을 다 반영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놓고 봐야 되는 거죠. 특히 오늘 중국에서 나온 뉴스 같은 경우나 또 최근의 반도체 가격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이제부터 턴어라운드를 본격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이 중요한 날이죠. 이제 삼성전자 어닝 가이던스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는데 타이밍을 잡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삼성전자 어닝 가이던스에서 실적이나 또 향후 전망이 좋게 나오건 나쁘게 나오건 이제는 IT 업종 쪽으로 편입을 시작해 나갈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다른 업종 쪽으로는 관심을 좀 접어두고 IT 쪽으로 집중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시는 건지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연휴가 끝난 다음에는 중국 쪽의 모멘텀이 또 살아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월 말로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쪽 경기 선행 지수나 이런 점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11월 들어서기 전까지는 중국 관련주 쪽으로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IT 업종에 대해서는 저점 분할 매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까지 분석을 또 해주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기관이 힘을 좀 보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우리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데 현 수급 상황 진단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오후 들어서 오전에 한 2배 정도, 2천억 정도 오전까지 매수를 계속 하다가 현재는 4,300억까지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들 계속해서 이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전까지 기관 쪽이 1,200억 이상의 순매수 규모를 유지를 하다가 오후 들어서 그 폭을 줄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미국 증시의 그 큰 폭 상승 이러한 부분에 어느 정도 힘을 좀 얻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1900선 도달 그리고 이제 장중 1903포인트까지 고점을 갱신하는 그러한 우호적인 분위기는 현 상황에서 1900을 어느 정도 돌파한 이후에 안착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가능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4,280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4,480억의 순매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580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외국인들 140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220억의 순매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140억의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IT 쪽, 금융 쪽, 조선 쪽 상당히 많은 양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매매 상위 종목군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 그리고 기관들 순매수 동시적으로 대규모로 같이 들어오는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면에서 상당히 좀 적극성이 좀 보이는 그러한 분위기가 오늘 증시의 특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현대차와 포스코 그리고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그리고 LG전자 등으로 강하게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SK, 하나케미칼, LG, 외환은행, 삼성테크인 등으로 순매도가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기관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기관 쪽에서의 순매수하는 종목들은 포스코와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그리고 KB금융 등으로 순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기, 한국전력, 삼성SDI 그리고 현대모비스 등으로는 기관들 순매도가 집중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요. 포스코와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등으로 순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코 외국인들이 200억 이상, 25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역시 이러한 부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21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각각 해서 기관들 쪽이 핵심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2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1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그런 종목들 오늘과 같은 장에서는 수익률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포트폴리오는 계속해서 현 상황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아차라든가 대한항공, KP케미칼, 한진해운, STX엔진과 S1 등은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면서 가지고 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 오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대체적으로 이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부위에서 39,200원까지 고점 이후에 나타나는 눌림목 조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항공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늘 한진해운이라든가 그리고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재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인 경기의 그 회복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가지고 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전일에 말씀을 드렸던 그 강원랜드가 되겠죠.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24,000원에서 24,800원까지 매수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매수 가격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포트에서는 아직 뭐 편입을 시키지는 않도록 하겠고요. 관망을 하면서 매수가가 도달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편입을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투자증권입니다. 증권주 유동성 장세에 있어서의 업종별로 봤을 때는 건설업종, 그다음에 그 증권업종, 뭐 그 금융업종이 되겠죠. 이러한 쪽이 핵심적인 유동성 랠리의 핵심적인 업종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투자증권도 어느 정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겠다는 판단이고요. 외국인들의 3일 연속 순매수에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역시 그러한 점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이 우리나라 자체에도 영향을 좀 적극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900선 돌파 이후에 이제 모멘텀 자체가 생기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증권업 자체가 이제 시황 산업이 되겠죠. 그래서 시황이 좋아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 가격이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의 이제 그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1900선이 지금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은 오늘 종가로해서 이제 그 1900선 아래에서 마감을 하느냐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이제 안정적인 시중금리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상품 운용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 호전 가능성이 지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각 관련해가지고 차익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의 사옥을 갖다 매각을 하면서 3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 일조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모멘텀화 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를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을 이탈을 하면서 이제 무너지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양봉 형성 그리고 5일선 안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좀 고무된 하나의 그 추세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일단은 고점 부위에서의 잠자리형 형태 그리고 양봉이 나오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21,200원이 되고 있는데요. 2만 원에서 28,000원까지 분할 매수하는 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23,000원에서 25,000원까지의 물량벽 이런 부분이 좀 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000원까지의 목표 주가 한번 설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부분입니다. 손절 라인은 18,5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18,500원 정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평선상이 61선이 그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투자증권 말씀 들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을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급등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급등주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은 그 조선 부품 업체인 STX 메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현재는 뭐 상한가에 진입을 해서 살 수 없는 상태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STX 그룹이 글로벌화되면서 이제 동사의 그 엔진 부품 관련해서 향후 전망이 좋다 이런 그 시각이 대두되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강하게 진입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차기 상륙함의 디젤 엔진 및 발전기 프로젝트도 우선 협상자로 동사가 선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향후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그린 녹색 성장의 수소 연료 전지 등 이런 부분에도 본격 진출하면서 동사는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동안 오랫동안 조정하다가 최근에 그 1차 상한가 나오고 조정 흐름을 보이다 오늘 갭 상승하면서 단숨에 전고점인 13,700원을 돌파하면서
뭐 상한가에 안착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세상 본다면 직전 고점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내일 아침에 혹시 공략하신다면 시초가를 지켜내는 경우에만 한번 공략으로 보자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뭐 13,800원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좀 아쉽게도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일단 매수기에는 다소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 시초가 만약에 떠서 시작한다면은 무조건 그 플러스를 유지해야 되겠죠. 14,500원의 지지 라인을 재설정을 해보고요. 분할 매수로 대응해보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직전에 고점에 그 16,600원 부분이 매물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넘어가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이 가격대를 넘어가면 한 19,000원까지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차 목표는 한 16,600원 정도 잡으시고 내일 시초가 부분이 너무 높게 출발해서 밀린다면 보지 마시고 시초가 부분이 지켜지는 흐름이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STX 조선해양이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동사에도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고요. 또한 오늘 상한가 진입하면서 추가적인 그 상승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당장 참여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무리가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골드센터 영업부의 정윤성 대리, 그리고 홍희진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시황에 대한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상필 연구원께서 2000선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우선은 파티는 즐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은 현재 상황을 직시를 하고,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 한 달 동안에 거의 뭐 50조 넘게끔 그렇게 순매수를 계속하고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뭐 2000포인트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소극적으로 가기보다도 최근에는 뭐 IT라든지 그런 그동안 못 갔던 부분들에 대한 뭐 철강주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뭐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고 하면 그 중에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중 조절을 좀 그런 쪽으로 좀 움직이시고 파티는 끝까지 즐기시길 바라겠고, 거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수익을 낼 때 언제냐, 항상 상승장에서 먼저 수익을 일부분 취하고 현금 확보하셨을 때, 그럴 때 가장 소외가 되거든요. 이렇게 상승장일 때는 꾸준하게 뭐 단기 수익 실현이 아니라 꾸준하게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세 자체가 살아있는 걸로 완전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홍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살아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같이 즐겨야 될까요? 일단은 그 2000포인트까지 이제 도달을 한다는 의견에는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단기간으로 또 급등을 한 만큼 어느 정도 참 차익 실현은 하고 나서 현금 비중을 확보해 둔 상태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아마 이제 계좌 수익에서 좀 더 바람직한 그런 행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표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 그동안에 좀 상승이 많이 일어났었던 화학 업종들이나 기타 여타 다른 업종들에 대해서 그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5%에서 6% 정도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승한다고 해서 그 종목이 지속적으로 간다고 좀 믿기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 부분, 그러니까 한 현금 비중을 한 30%에서 40% 정도에 확보를 해두신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앞으로의 장에 대응하는
그 방법에서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추세 자체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대응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종목을 상담하면서 이런 부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과정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IT 업종 쪽으로 매기가 많이 쏠리고 있어요. 예. 업종 전망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자 하는데 예. 종목이 마침 들어왔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한 질문인데요. 하이닉스 21,500원에 매수하셨고 25% 보유하고 계십니다. 일단 수익권이기 때문에 축하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IT 업종 전망. 예. 김영진 부장께서는 조금씩 뭐 준비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하이닉스의 전망에 대해서는 또 어떤 판단을 내리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은 지난주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연구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화학 업종이든지 그런 탄력이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포트 비중을 늘리시길 바라겠고 그 중에서도 서두 때 말씀드렸지만 IT 업종 그 중에서도 뭐 D램 부분 가격에 대한 그 메리트가 있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수익권이시긴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꾸준하게 한번 홀딩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나 보면 매수 비중이 뭐 25% 적정하시기 때문에 우선은 IT 쪽 상승 부분이 계속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우선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먼저 보시면 이제 이평선까지는 우선은 매물대가 이제 어느 정도 없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24,000원까지도 한번 홀딩 하시는 모습을 기다리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제가 통계 지표를 상당히 좀 보는 편인데 이제 이제 뭐 D램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턴을 하는 모습이고 또 재고 부분이 뭐 예전 같은 경우는 IT 부분이 왜 이렇게 조정을 받았었냐면 IT 뭐 D램이라든지 그런 재고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완화가 돼서 지금 상당히 재고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통계지표 보면서 느꼈는데 그렇기 때문에 IT가 지금 바닥을 그릴 경우 또 특히나 뭐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 그런 시그널이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들 쌍매수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 확신이 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목표가도 한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24,000원 선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하이닉스에 대해서 문자가 하나 더 왔거든요. 이분 케이스도 지금 사신 가격대가 비슷하긴 한데 비중 자체가 100%입니다. 100%죠.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분들 가끔 이제 또 상담하다 보면 계시는데 그래서 100%라고 하신다면 우선은 뭐 IT가 간다고 하더라도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예전에도 바닥권이다. 한번 뭐 9월 17일 같은 경우 6%대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밀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25% 계신 분들은 한 번쯤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적인 여유가 있지만 100% 계신 분들은 이럴 때 분명히 이때 그 수익 실현을 못 하신 분들은 바닥에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힘을 비축하시라. 그러니까 한 종목의 100%는 뭐 만약에 조정이 왔을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같은 날 종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일부는 수익 실현 하시고 다른 종목 쪽 포트 비중을 좀 늘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100% 좀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목표가는 24,000원 선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될 거고 매도를 이분께서는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뭐 지금 오늘 뭐 양봉을 보시면 뭐 이럴 경우에 뭐 분봉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이제 목표 같은 게 분봉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의자형 차트 패턴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번 급등을 했다가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밑에 지지선을 받고 같이 턴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상승 추세는 유효하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는 최고점에서 뭐 10%씩 계속 매도를 하시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지지선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한 50% 이내에서는 수익 실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네, 수익 실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이닉스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엔 홍유진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에 대해서 저희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9,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일단 교보증권 흐름 잠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9,760원 선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1.6%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수익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증권주의 흐름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매수하신 종목, 매수 가격이나 이제 비중은 아주 이제 그 매수 적절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종목 선정에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 이제 대형 증권사보다 네. 아무래도 지금 탄력이 좀 탄력적인 측면에서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아무래도 그러한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부분인데 대형사보다는 확실히 뒤처지는 수익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황이 좋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는 뭐 교보증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익이 지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증권주 매매를 하신다면은 이제 좀 대형 업종으로 이제 옮겨 타시는 게 개인적으로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술적인 그 분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보증권 차트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7,850원을 3중 바닥으로 이제 다지면서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시장의 급등과 더불어 이제 그 상승하는 흐름은 긍정적이라 할 수가 있겠지만 탄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은 지난 전고점입니다. 현재 그 지난 전고점인 9,500원 선을 지금 돌파가 이루어졌고, 어제 오늘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만원권에서 그 만원권까지 상승이 있다면은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서 그 시장도 아무래도 좀 조정이 좀 임박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증권주도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만원권 정도에서 일단 차익 실현에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교보증권에 대해서 만원 선에서 물량을 전부 정리를 해라. 그렇죠. 이런 뜻이죠. 예, 기준도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일단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업종을 던지고 나서 네. 뭐 다른 업종을 한번 노려봐야 될 텐데 네. 어떤 업종들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업종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공격적으로는 매매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제가 증권주가 좀 조정에 임박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의 그 장 초반에 대폭의 순매수 이후에 지금 점차 매수세가 좀 줄어드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이 좀 시장에서는 앞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더군다나 이제 교보증권의 경우 현재 1.6%의 좀 강한 상승 탄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접고 한번 시장을 좀 다시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선에서는 좀 차익 실현 의견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증권업종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임박했다. 이런 의견으로 저희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정윤성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업은행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15,300원에 매수하셨고 3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수익이 대단합니다. 오늘 1.4% 오르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 예. 금융주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기업은행 일단 차트를 보니까 괜찮은 흐름이거든요. 예. 네,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예. 보세요? 예, 우선은 뭐 움직임 말씀하셨지만 기업은행 우선은 은행주들 오늘 움직임을 보면 기업은행이 뭐 단독적으로도 우월하게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분기 때 같은 경우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3,600억 원,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4% 증가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순이자 마진 같은 부분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권이시고 매수 비중 30% 정도면 적당하시지만 네. 은행 업종 지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IT 같은 경우는 뭐 수출 쪽, 자동차도 수출, 화학업종 중국 쪽에 대한 수출, 계속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지금 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냐? 글로벌적인 점유율을 계속 높이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지금 장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영업 부분이 한정돼 있고 거기서 순이자 마진에 대한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차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은행주들 분명히 지금 뭐 오르지 않았고 뭐 바닥권인 것은 맞는 것 같지만 네. 상승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소외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행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 실현 어느 정도 하시기를 좀 바라겠고, 지금 5일선 위에 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상승 흐름대로 전량 다 수익 실현 하시는 것보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한
30% 비중이시기 때문에 한 10%씩 3번 정도 나눠서 하시길 바라겠고, 네. 만약에 5일선 밀릴 때는 전량 다 수익 실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중요 키포인트입니다. 5일선이 밀릴 경우에는 전량 매도를 하고, 아니면은 오늘 같은 장에서 10%씩 매도를 하는 전략을 한번 가져가 봐라라고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기업은행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문자 상담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양강철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동양강철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5,670원에 매수하셨고요. 2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르고 있고요. 하지만 이분께서 워낙 좀 높은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그렇죠. 좀 손실이 있는 편이거든요. 네, 일단은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수 가격이 좀 상당히 높은 쪽에 지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응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건설업의 반등에 잇따라 지금 동사도 이제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인데, 일단은 그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 샤시, 건설업의 호황이 있다면 알루미늄 샤시 같은 부분에 이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적 개선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흐름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시고 이제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저점입니다. 단기적인 저점인데 5,000원 부분의 지지가 이번에도 이루어진다면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 트렌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홀딩 하시면 좋겠지만, 만약 5,000원이 무너진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전량 좀 손절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에 대응해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까지의 그 큰 흐름에서 보신다면은 지금 4,000원의 저항권을 지금 돌파한 이후에 지금 6,000원권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매물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지금 그 고점에서 지금 그 거래량이 실리면서 큰 폭의 음봉이 지금 나온 것이 이제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오늘도 그렇지만은 5,000원에 오늘도 그렇지만 이제 5,000원 근처에 대해서 이제 아랫골이 단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의 지지가 이루어져야만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는 5,000원으로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지난 전고점이 한 5,700원에서 800원으로 잡으시고, 상승이 있을 경우 일단은 좀 매도하시고 다시 보는 전략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로 5,700~8,000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5,700, 800원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수익 자체도 별로 거두지 못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지금 종목 자체가요. 네. 그러니까 급등락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가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조금 높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익 없이 본전에 나올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스럽게 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급등락이 심한 종목은 일단 본전에 좀 털고 흐름을 다시 보는 게 아무래도 리스크나 이런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양강철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엔 STS 반도체에 대해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5,730원에 매수하셨고 30%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아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차트를 지금 제가 봤거든요. 좀 아득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요. 예. 우선은 어느 정도 손실폭이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럴 네. 경우에는 지금, 우선은 좀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먼저 차트를 먼저 보시면 지금 사셨던 가격대에서 급격히 밀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상되기로 한번 급등을 한 날 아마 시초가 때 매수를 하셨던 것으로 보이고, 그때부터 IT라든지 그런 쪽에 먼저 큰 종목들이 밀리면서부터 같이 밀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지속적으로 역배열로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을 때, 그러니까 5일선과 21선, 60일선이 거꾸로 지금 배열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봤을 때는 이제 매도 권역이긴 하지만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손실폭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으신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는 우선 시황을 먼저 봐야 되는데, 제가 서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IT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대형주들이 먼저 보였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이제 반도체 장비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부품 업종 그런 쪽에서 만약에 본다 그러면 이쪽 부분도 한번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리셨으면 거기에 대한 노력의 대가는 분명히 올 때가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5일선 밑에 있지만 양봉이 내일
만약에 내일부터라도 강한 양봉이 된다고 하면 우선은 21선 위에까지 안착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느냐. 지금 뭐 위에 61선과 120선이 있지만 이런 부분 뚫기에는 21선이나 51선이 뚫기가 힘들지 이런 부분은 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금 운영을 하실 것 같으면 5,370원 선 거기까지도 한번 1차적으로 한번 지켜보시고 여기서 만약에 강한 흐름이 나가고 만약에 IT 대형주들이 또 상당히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있다. 그랬을 경우 이쪽에서 수익 실현 하지 마시고요. 사셨던 가격대까지도 우선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만에 하나 그때 뭐 IT주들,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만약에 지지부진하다라고 보신다고 하면 우선 1차 목표 주가인 5,300원 선에서 한 반 정도는 우선 수익 실현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만의 부분을 좀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SZ 반도체 좀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조금 더 참아보자라는 말씀입니다. 5,730원 선 가기 좀 아직까지는 좀 버거워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참고 기다려보시면은 IT 업종 상승세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조금 더 참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STS 반도체 봤고요. 이번에는 중앙백신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17,300원에 매수하셨고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가 자체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또 하락 전환이 됐나요? 지금 1.5% 내리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뭐 1%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또 역전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좋다 보니까요. 그 테마주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백신의 경우 최근에 이제 신종플루가 이제 신종플루 감염자가 국내에서 발견됐다는 뉴스로 인해서 좀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한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일단 실적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이제 시가총액을 좀 본다면은 아무래도 현재 주가 수준도 이제 고평가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테마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분석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차트 흐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백신의 조금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좀 긴 흐름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이 구간입니다. 지금 17,000원을 고점으로 지속해서 지금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좀 강한 그 매물대로 그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못 뚫을 경우에는 급락에 나올 수가 있고요. 만약 뚫어낼 경우에는 급등에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현 구간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지금 가격권으로 보신다면은 15,000원권 초반이 이제 단기적인 박스권 하단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중기적인 추세에서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추세가 좀 하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나는 좀 손실이 보더라도 좀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라면은 15,000원 손절선으로 잡으시고요.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난 당장 조금 손실을 조금 더 보기 싫고 중간에 좀 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께서는 15,600원 정도 이탈시는 매도 처리를, 손절 처리를 하시고, 목표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매수가 근처인 17,500원 정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하이닉스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 그분께서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100% 보유하고 계시는데, 1차 24,000원, 그리고 2차로는 3만원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이제 IT 업종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대응을 하자고 하면 그 가격대는 무난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이번에는 관심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성 대리의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 이제 매출 부분이 이제 사상 최대 결과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지금 3분기 때는 지금 한 560억, 또한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0% 이상의 그런 월등한 우선 매출을 보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고,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R&D, 한마디로 얘기해서, 연구 개발비 같은 부분을 상당히 국내에서 최대 부분을 좀 쏟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 대한 셀트리온의 주가는 앞으로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 대한 그런 전망을 할 것이라고 우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허세팀 등의 지금 바이오 시밀러 부분 같은 경우도 임상 실험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셀트리온에게 굉장히 지금 우호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먼저 보신다고 하면 지금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보시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지선을 맞으면서 상당히 상승 흐름이 지금 좋게끔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네. 그렇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상승장 흐름에서 위에 매물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이 종목으로 손실이 난 매수 주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우선은 5일선 타면서 계속 가고 우선 매수가는 22,950원. 그다음 목표가는 제가 한 25,000원 정해놨지만 상승 부분이 제가 2,000포인트 말씀드렸지만 거기까지도 만약에 간다고 하면 5일선 무너질 때까지 계속 홀딩을 하시길 바라겠고 네. 그다음에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22,950원입니다. 오늘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번 매수 가담해봐도 될까요? 예. 네. 우선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홍의진 전문가의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롯데쇼핑을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급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 방송이 좀 오전에 있었다면은 매수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아무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 주머니에 이제 돈이 많아진다면은 이제 가장 이제 사고 싶은 것을 이제 백화점이나 이제 마트에 가서 살 수 있게 되는데, 최근에 지금 롯데쇼핑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최근에 근로소득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 그러니까 실업률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 이제 근로소득 증가가 이제 아무래도 소득 증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이제 유통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대감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 최근에 이제 지금도 이제 중국 시장은 휴일로 지금 휴장 중인데, 중국에서 휴일 동안 6만여 명 가까이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6만여 명 가까이 된다라는 그런 뉴스를 이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비추어 봤을 때도 지금 최근에 이제 일본 등 이제 중국이나 일본 등 해외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 국내 국내 백화점에서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고, 또 중국 시장 앞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활성화될 중국 시장의 점포 개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롯데 쇼핑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부분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차트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일봉보다는 큰 틀에서 주봉의 흐름을 제가 지금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신규 상장을 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였는데, 이번에 지난 전고점이죠. 지난 전고점인 45만원권의 돌파가 있었고요. 그 돌파를 한 뒤에 이번에 이번 주 주봉상 지지가 현재 일어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 전고점을 뚫고 전고점에 대한 지지가 나왔다면은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주가 지수도 지금 현재 상승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오늘 종목 갖고 나왔는데, 매수가 조금 지금 현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눌림목 구간에서 좀 참았다가 매수를 하는 게 낫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시면은 일단 비중을 조금 작게 들어가시거나, 왜냐하면 지금 전고점의 단기적인 전고점의 돌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도가 또 한 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늘 종가상 비중을 10% 이내 쪽으로 소량의 편입을 해보시는 건 가능하시지만, 좀 큰 비중의 매수는 약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그 두 가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자막에 나간 대로 44만 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과 롯데쇼핑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문자가 하나 더 왔는데, 정윤성 대리님께 일단은 하이닉스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예. 네. 1716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오고 가니까 또 좋네요. 저도 감사드린다 말씀. 네, 알겠습니다. 참 훈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양정금증권 골드센터 영업부의 정윤성 대리, 그리고 홍의진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동시효과를 맞이했고요. 1900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